네, 안녕하세요. 영어원 강사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인풋 심층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프린트 함수를 다뤄봤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 인풋 함수도 하나하나 여러 가지 케이스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프린트 때랑 마찬가지로 일종의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상에서 인풋 써주신 다음에 소괄호를 열고 닫아주시면 함수 호출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 입력을 받아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입력받은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해줘야 우리가 다음에도 재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입력받은 값을 저는 특정 변수에다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명은 input underbar string 정도로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해볼 건데요. 어떤 걸 프린트 해볼 거냐면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실행시켰던 파이썬 파일이 실행이 되고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끝나질 않고 아직 커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인풋 함수가 실행이 되어서 어떤 입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입력이 사용자로부터 입력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터미널에 영원이라고 하는 간단한 두 글자를 입력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그대로 프린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끝냈으니까 파이썬 파일 실행이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해 보았는데 인풋과 프린트 함수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입출력 인자의 유무 차이, 그리고 리턴 유무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당초에 무슨 말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입출력 인자의 유무 차이인데요. 여기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호출했었을 때 그 괄호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 함수가 동작함에 있어서 어떤 값을 전달해 줄 때 그걸 우리가 인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풋 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인자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프린트를 쓸 때 생각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소괄호 안에 어떤 값을 출력할지 데이터를 전달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풋에선 입력 인자를 안 줬고요. 프린트는 출력 인자를 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생기냐? 이건 그 데이터의 흐름 때문에 생깁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먼저 배웠던 프린트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요,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서 동작하는 함수고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터미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동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프린트 함수의 목적 자체가 파이썬이 가지고 있던 특정 데이터를 터미널로 전달해서 출력해주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인자로 넘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 인자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프린트 함수가 리턴을 뭔가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해보면 이 녀석은 터미널에 특정 값을 전달해주고 나면 파이썬 내부적으로 어떤 값을 뱉어줄 필요가 없는 녀석이에요. 그와 반대로 이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이 입력 데이터가 파이썬 파일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터미널에 영원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엔터를 입력하시면 이 입력한 데이터가 인풋 함수에 의해서 빨아들여지고요. 이 빨아들여진 데이터를 인풋은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풋의 케이스에서도 입력 인자랑 리턴 케이스를 생각해보면요. 인풋의 경우에는 입력을 파이썬 파일로부터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로부터, 유저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입력 인자를 전달해줄 수가 없죠. 파이썬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리턴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뱉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 변수로 뱉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턴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랑 인풋을 비교했었을 때 인자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리턴이 필요하지 않고 필요하고, 이 차이는요, 이 데이터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흐름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인풋 함수가 언제까지 입력을 기다리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시간적인 제한은 딱히 없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걸 몇 분간 몇 시간 동안 틀어놓으셔도 이 터미널 프로그램이 꺼지지 않는 한 이건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시간적인 제약은 없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영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입력을 해주다가 엔터를 누른 순간 입력이 종료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봤으니 엔터라고 하는 입력이 이 인풋을 중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줄 띄움이 감지되면 입력을 멈춰요. 이 줄을 띄움으로써 줄을 바꾸는 것은 그 행을 바꾼다고 그래서 개행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표현이고요. 어쨌든 이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줄 띄움이 감지되면 이 입력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를 하기 전에 코드를 조금만 수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 인풋을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대로 복사하셔서 다음 줄에 복사해 주시고요. 같은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 입력받은 데이터가 덮어 씌워지니까 변수 이름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에 2를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출력도 윤효석만 해주는 게 아니라 2번도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실행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터미널에서요 1, 2, 3, 4 입력해보시고 그 다음 엔터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5, 6, 7, 8 눌러준 다음에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인풋 함수, 첫 번째 인풋 함수에 의해서 입력을 받고 있다가 엔터가 입력되는 순간 줄띄움이 감지되어서 인풋 함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기다렸던 순간부터 이 줄띄움이 감지됐던 순간까지 그 입력값을 가지고 리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풋 스트링에는 1, 2, 3, 4가 들어가게 되겠죠. 강사님, 저는 그럼 1, 2, 3, 4만 입력한 것이 아니라 엔터도 입력했으니까 이 줄띄움도 입력에 들어가나요? 라고 하신다면 이 엔터, 줄띄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줄띄움 이전에 1, 2, 3, 4까지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5, 6, 7, 8도 인풋 두 번째 호출에 의해서 기다리고 있다가요. 엔터가 입력되는 순간 엔터 이전까지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리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인풋 스트링에는 1, 2, 3, 4가 인풋 스트링 2에는 5, 6, 7, 8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터미널에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긁어다가 이걸 입력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시고요. 그 다음 이 외부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아까랑 똑같이 1, 2, 3, 4, 5, 6, 7, 8을 입력값으로 줄 거예요. 이 두 줄만 그대로 컨트롤 C 또는 커맨드 C를 눌러주시고요. 복사가 되셨으면 이걸 터미널 상에 컨트롤 V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복사한 데이터는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아직 끝나진 않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직 프린트 되고 있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복사한 데이터를 잘 보면 1, 2, 3, 4 다음에 우리가 줄띄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붙여넣기 한 데이터 안에 보이진 않지만 줄띄움이 여기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1, 2, 3, 4는 인풋 스트링 1에 잘 삽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5, 6, 7, 8이 문제예요. 5, 6, 7, 8.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우리가 6, 7번 라인을 복사하셨을 때 이렇게 블록을 씌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8 끝에 이 줄띄움이 있나요? 여기는 줄띄움 흔적이 없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인풋 입장에서는 5, 6, 7, 8이 입력된 이후에 어떤 줄띄움도 입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력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외부 데이터를 긁어오실 때는요, 여기 끝에 엔터가 없을 때 이렇게 아직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당황하지 않고 엔터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쏙 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그램 실행 다시 한번 시켜보시고요. 이 1, 2, 3, 4, 5, 6, 7, 8을 그대로 복사하지 마시고 이 7번 라인에서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8번 라인부터 블럭을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번 라인에 입력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블럭이 안 씌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8번 라인부터 긁었기 때문에 줄띄움도 역시 블럭이 씌워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또는 커맨드 C로 복사하시고요. 터미널에 붙여넣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엔터를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다 입력이 끝나서 프린트까지 자동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인풋이 어떤 데이터를 뱉어주는지 그 타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인풋 함수를 실행시킬 거고요. 여러분이 입력 데이터로서 5를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이 데이터가 흘러가게 될 텐데요. 이 5라고 하는 값은 데이터 타입이 뭘까요? 이때 이거 숫자니까요. 이거 int입니다 라고 하시기 쉬운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이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파이썬에서 규정된 건가요? 터미널에서 규정된 건가요? 이 int라고 하는 타입은 엄연히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서 정의되고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입력을 터미널에서 주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5라고 하는 값은 데이터 타입이 여기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입장에서 이게 숫자니 뭐니 이걸 판별할 능력이 없고요. 이 친구 입장에선 내가 받는 모든 데이터는 전부 다 문자열 취급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숫자 입력을 줬고 이걸 파이썬 프로그램상에서 숫자로 이용하고 싶다면 int로 이용하고 싶다면 그때는 문자열에서 숫자형으로 형 변환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짜볼 건데요. 어떤 입력값을 받아요. 요거는 나이 정보를 입력 받을 거고 이 나이가 20살 이상인지 성인인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입력된 데이터가 20살 이상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상일 때는 성인이라고 출력, 아닐 때는 성인이 아니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케이스가 다르니까 분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if문을 써줄 거고요.
이 if 속의 조건으로서 age가 20 이상인지를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세 이상일 때는 성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0세 이상이 아닐 경우에, else일 경우에는요, 똑같이 출력을 해줄 건데요, 이 메시지만 좀 바꿀게요. 성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고쳐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시킨 이후에 이 인풋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25라고 입력을 줘볼게요. 그러면 어떤 에러가 나오느냐, 지금 보시면 이 숫자 비교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거고. 그런데 이 문자열과 int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에러를 뿜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20이라고 하는 거는 이 따옴표가 없으니까 당연히 int거든요. 근데 이 입력받은 age라고 하는 녀석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두 타입이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에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ge를 int랑 비교하기 전에 형변환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린 int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int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인자로 age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int 함수의 결과로 age를 int화한 값을 리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해당 값을 age에 재할당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트링이었던 age가 int로 정상적으로 바뀌었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25를 입력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서야 비로소 정상적인 대소 비교가 이뤄지고 성인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봤을 때 10을 입력하게 되면 성인이 아닙니다 잘 출력되죠? 네, 여기까지 호흡이 조금은 짧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인풋의 기본 내용만 다뤄보도록 하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코딩 테스트, 실제 코드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입력값으로 주어지는지 여러 케이스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데이터들 중에서는 2차원 데이터가 주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2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해져요. 그래서 이 기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